컴퍼니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그 SK텔레콤에서 택시 서비스를 하는 게 있나 봐요. 네. 우티? 우티 SK텔레콤하고 이제 우버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게 우티인데 네. 우리는 택시 잡는 서비스 하면 이제 카카오 택시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생각할 텐데 우티라고 하는 게 카카오 택시의 경쟁 상대로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네. 거예요. 싸워보는 거 하는데 요금제를 음. 우리는 지금 간 만큼 돈을 내는데 미리 얼마 낼지를 결정하고 택시를 타는 걸로 해보겠다. 그럼 뭐 면목동에서 서울역까지 네. 12,000원. 12,000원 그러면 콜 뭐 하고 가는 거. 막혀서 더 나와도 12,000원만 받겠다. 그런 걸로 보이는데 네. 일단 얘기 좀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들어보죠. 궁금한 거 많아요. 네. 안 막혀서 뭐 11,000원에 갔으면 1,000원 안 돌려주는 거?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네. 합승을 뭐 해보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냥 들어보죠. 택시 얘기. 예, 요거는 뭐 좀 재밌을 것 같고. 네. 이어지는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가 전해주시는 포괄적 주식 교환. 야. 꼭 어려운 거 하나씩 넣었네. 말이 어렵죠. 네. 하여튼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게 최근에 많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뭔지 좀 주주들을 약간 쫓아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하여튼 이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게 뭔지 네. 좀 배워보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다. 내가 포괄적 주식 교환을 알아서 언제 써먹어? 음. 자주 써먹지는 않을 텐데. 네. 그렇죠. 인생에서 포괄적 주식 교환을 그런 개념을 알아서 써먹을 때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네. 그러나 살아보니까 또 얼마나 살았다고 또 살아보니까래. 어쨌든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써먹지 않는 기술이지만 네.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경우들이 가끔 중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수영도 그렇고요. 수영 그렇죠. 그리고 뭐 싸움하는 법, 몸싸움. 사실 살면서 정말 물리력으로 싸워야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어요. 잘 없지만 네. 2번, 3번, 뭐 4번 이렇게 있을 때 그때가 결정적인 거라고 그때가. 결정적인 때를 위해서 포괄적 주식 교환도 제 생각에 그런 거다. 생존 기술이네요. 네, 생존의 자주 쓸 기술. 거는 아니지만 이걸 알아야 되는 상황에서 모르면 치명적인 것 같아요. 아, 오늘 중요한 거네요. 야, 팔기 어렵다 진짜.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아, 팔기 어려워 이거 좀. 아무튼 그거 해드립니다. 잠시 후에 저희 백브리핑의 김상훈 기자와 먼저 만나보시죠. 잠시만요.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백원은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와 함께하라. 부자들 기업과 부자들 산업과 주식인원에서 부자들 기업과 함께하는 방법론이거든요. 예. 죽을 때까지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투자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전혀 모르는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 주식 투자의 살아있는 전설 강방천 존 리의 첫 합동 프로젝트 기본부터 제대로 배우는 평생 투자의 원칙 네이버에서 나의 첫 주식 교과서를 검색해 보세요. 네. 네. 자, 컴퍼니 백브리핑에 저희가 직접 채용한 기자죠. 네. 몸값 비싸게 주고 채용한 김상훈 기자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저희가 김상훈 기자 채용할 때 네. 저희가 돈을 못 벌면 김상훈 기자가 음반이라도 낸다. 그런 생각으로 네.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티, 네. 우티가 언제부터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이거 요즘 다니고 있어요. 제가 요즘 택시를 잘 안 타고 다녀서. 뭐 서비스 앱은 있는데 출시를 한 건 지난 1일부터입니다. 아,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지난 네. 1일? 어제? 엊그제. 그렇죠. 아, 이 우티가 어제라고 하시면 되지. 네, 어제입니다. 어제. 네, 예. 아직 제가 신문 네네. 네. 예. 우버가 이게 우티라고 하는 말의 그 브랜드를 되게 생소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우티는 우버랑 그 SK텔레콤의 자회사인 티맵
모빌리티가 합작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일명 우리들의 택시 해서 이제 우티라는 앱을 출시를 했는데요. 네. 이게 사전 확정 요금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기사를 예. 준비해 왔는데요. 예. 다소 조금 생소하신 그 제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래 미터기 끊고 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아 그러네. 미터기 아주 꺾고 가는 거네 그냥. 그렇지. 얼마? 어. 인천 5만 원. 그때 딱 꺾고 그냥 5만 꺾고 원 그냥 가는 거지. 간다. 꺾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죠. 네. 근데 원래는 그러한데 우티는 처음에 출발할 때 요금을 확정을 하고 가겠다. 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게 상식과는 조금 맞지 않죠. 예, 예. 이 상식을 조금 뒤집어 보겠다는 게 우티의 그 목적인 건데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네. 미리 확정한 요금에 그러면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추가 요금을 내는 거냐 내지 않는 것이냐. 네, 그게 중요하죠. 이게 가장 안내야 중요한데. 사전 확정 요금제. 뭐 아직까지는 우티에서는 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네. 얘기를 하지 않아서 예. 예, 저희가 조금 그 자세한 사항을 풀어서 준비를 해 왔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추가로 발표가 되면 네. 알려주시고요. 우리 맞춰볼까요 그럼? 생각보다 덜 나오면 차액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안 줘야지 사전 확정제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안 되면은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진짜 하는데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원래 30분이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금만 받겠다는 건데 받겠다는 걸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상황이 이래서 1시간 반이 나왔으니까 네. 이건 예외적으로 1시간 반 걸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안 되지. 약속 위반이지. 그러면 반대로 짧게 내가 1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서 30분에 갔어요. 네. 그러면 가격을 줄여줘야지 맞잖아요.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사전 확정 요금제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죠. 괜히 더 많이 불러서 100원씩 그렇죠. 200원씩 땡겨 먹으려고 그러지 너희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까 뒤에 봐. 것도 없고 앞에 것도 없고 그냥 이거 가는데 우리 집 여기서 어디까지는 5,000원이다. 그럼 그냥 무조건 5,000원. 그런데 4,000원밖에 안 나왔어. 어쩐 일로? 그래도 5,000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일단 미터기는 꺾고 있으니까 네, 네. 아저씨 미터기 4,000원밖에 안 나왔는데 왜 5,000원 결제하세요? 그러면 네. 손님 낙장불입입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아예 그냥 꺾고 가는 거 아닐까요? 그냥 안 보이게 그냥 5,000원이면 5,000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몰라. 아직 발표 안 했고 구체적으로 일단은 발표 안 아직 했다. 서비스가 출시가 안 돼서 네. 저희가 이렇게 예측하는 예. 수준밖에 아마 안 될 그래서 것 한번 같긴 한데 맞춰보자고. 일단 그 우티 측에서 한 얘기는 예. 그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교통이 막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사전에 확정된 요금만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럼 어떤 상황인 말도 거냐? 안 돼. 말도 안 돼요. 모든 막히는 상황은 예기치 못하지 그럼. 그래서 예로 들어놓은 게 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거나 네. 혹은 갑작스런 그 도로공사 때문에 차가 막히거나 네. 운전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가 왕왕 그러면 있죠. 괜히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차가 다 그런 사소한 걸로 막히죠. 예, 좀 이상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사실 택시에서 네. 택시 기사와 승객이 싸우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건 들더라고요. 분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면. 이해는 돼요. 사실은 택시 서비스에서 네. 뭘 더 새로운 거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달라라고 하는 걸 할 가난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카카오 택시가 다 하고 있어서 요걸 해볼까 뭐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러니까요. 경쟁이 예. 늘어나면 손님들은 좋은 거니까 여기도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려면 예상이 비교적 정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분쟁이 없으려면 야 이거는 1시간 거리니까 얼마. 네. 그게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맞습니다. 우리들은 할 수 있다. 네. 뭐 그런 전제가 좀 있는 모양이네. 그래도. 네네. 뭐 아마도 우티나 티맵 측에서는 이런 그 계산 때문에 이런 요금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을까. 네, 이런 네.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차별화를 해야 아마 카카오 택시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였겠죠. 다만 얼마나 정확하느냐가 문제일 텐데 네. 예측은 다 할 수 예, 있겠지만 그 2015년에 우버가 처음에 한국에 진출했을 때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텐데 처참하게 참패를 했었죠. 예. 당시에는 그 내비게이션을 구글맵으로 썼었습니다. 요즘 구글맵으로 내비게이션 쓰는 분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 같기는 잘안 한데 되죠. 예. 당시에 구글맵을 썼지만 구글맵 때문에 조금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국내법상 국내 지도를 해외 기업에게 반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티맵의 데이터를 가져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번에는 티맵이랑 합작을 했던 만큼 온전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갖다 쓰게 되는 건데 잠깐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 사진. 예. 이게 보면 그 티맵
국내 모바일 내비게이션 시장 점유율인데 티맵의 점유율이 한 55% 정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티맵을 쓰고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티맵이 예측도 잘하고 예. 실시간으로 교통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뭐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티맵에서 실제로 하는 얘기가 우리는 20년 전에 네이트 드라이브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네. 모르겠지만 네. 그때부터 방대한 양의 교통 데이터를 이미 축적해 놨다. 그래서 뭐 명절 때 특이한 이벤트가 있을 때 뭐 휴가철 그다음에 몇 시 시간대에 따라서 교통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다. 이 네. 알고리즘을 분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티맵 데이터를 더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되게 다양한 상황들 분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도착하게 되는 경우 네.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이 간극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가 그런 얘기 있었어요. 티맵이 점유율이 높잖아요. 근데 티맵이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그 내비게이션을 할 때 기능이 그 도로교통공사인가? 아무튼 어디 구간이 막힙니다. 그런 정보를 많이 이용해요. 일반적으로 빨간색으로 나오고 뭐 파란색으로 나오고 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 길은 막히니까 이쪽으로 돌아가세요 하는 건데 티맵은 제가 예전에 개발했던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SKT만 썼잖아요. 그래서 SKT 통신망으로 쓰는 휴대폰 이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SKT에서 통신이 이렇게 이 사람이 막 움직이는 게 보여요. 안승찬인 건 모르지만 예. 하여튼 SKT 고객 중에 돌아다니는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데 네. 이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건지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건지 그 속도 보면 알지. 속도로 보면 알잖아요. 그거를 데이터를 소팅을 해서 네. 그 데이터 중에 얘는 이건 버스, 이건 차 이렇게 소팅한 다음에 그거에서 얘는 분명히 차를 타고 가는 애인데 정체가 된다. 그럼 여기는 막히는 데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 알 수 있겠죠. 자기가 나름대로 좀 그러니까 어디가 우리는 막히는지는 과학적이다. 내비게이션을 쓰든 뭘 쓰든 아무튼 우리가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가 더 많으니 빅데이터가 있다. 뭐 그렇게 어디로 가야 빨리 가고 뭐 어디가 막히고 대충 얼마쯤 걸리는지는 카카오보다는 SK텔레콤이 더 잘 찍을 수 있다. 네. 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주장을 주장을 하고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설득력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쏘리 카카오. 살짝 설득됐어요. 아무튼 그렇다. 예. 그런데 네. 저는 걱정입니다. 네요. 지금 그러면 기사님들 중에 네. 카카오 택시 콜 받으시는 분들은 카카오 택시 콜을 받고 네이트는 이 우티. 우티 콜을 받으시는 네, 네. 분들은 우티 콜을 받고 네. 기사님들도 단말기 2개 쓴다는 거죠. 그러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이 통합 단말기 뭐 없을 거 아니겠어요. 서로 그렇죠. 데이터를 안 네. 주니까. 네. 택시 부르는 손님도 2개를 불러야 되잖아. 두 개 중에 빨리 오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네. 오는 걸 찾게 하고 싶은 분들은 기다렸다 또 안 오면 또 이걸 했다 안 오면 또 이게 아무튼 빨리 둘 중에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하든 하여튼 뭐든 뭔가 아직은 서로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다면 한 놈으로. 빨리 경쟁을 좀 끝내고 아니 경쟁은 따로 하되 네. 콜은 통합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왠지 하면 좋겠죠. 아무튼 양쪽으로 보내서 네. 둘 중에 빨리 오는 택시 타겠다고요. 카카오 택시가 오든 우티가 오든 나는 빨리 확정 요금 제고 뭐고 한 게 없고 빨리 오는 택시 타고 미터 요금 내겠다고. 네. 네. 그런 분들이 제일 많지 않겠어요. 아하. 그렇겠죠. 그런 분들은 아무튼 두 회사가 협력을 해서 그리고 어느 쪽으로 내가 요금 내면 되니까 굳이 서로 영역을 침범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거 좀 빨리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누가 이기든. 네. 하여튼 뭐 이거는 하여튼 요금제 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좀 변화가 있긴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카카오 택시 또 뭔가 좀 또 뭐 합승 서비스 네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합승 서비스? 이것도 조금 재밌는 서비스인데요. 네. 이게 택시 합승이 1982년 이후에 법으로 사실상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지난 6월에 국회에서 이 규제를 풀었었거든요. 오늘 언제 그러니까 모바일 휴대폰 앱으로 이용을 하는 승객의 경우에는 합승 여부를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 법이 바뀌고 난 뒤에 이 서비스를 출시한 건 없는데 네. 우티가 내년부터 이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심야 시간에 조금 많이 막히는 택시가 많이 없는 경우에 손님들에게 조금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싸게 좀 싸다.
누가 타고 있는데 그냥 합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승 이거 모바일로는 얼마든지 프로그램이니까 네. 네네네. 누군가가 저는 합승이라도 좋습니다. 저라도 태워가 주세요라고 하면, 신청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근처에서 손님이 이미 타고 있는 택시도 이거 합승해도 되겠는데? 네. 라는 생각을 아는데 네. 기사님한테는 뿅뿅 뜰 거고 그렇죠. 그러나 이미 택시를 타고 있는 나는 네. 같은 요금이라면 싫지 돌아가는 게. 그거 깎아줘야 그렇죠. 되겠죠. 그런 인센티브가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럴 때 네네. 한 1분 정도 앞쪽 거리에 합승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네. 뒤에 손님은 잠을 자고 있을지 말을 안 하고 싶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사님이 네. 500원 깎아드릴게 탑승하실래요? 그거 옛날 깎아도 진짜 옛날에 하던 거잖아요. 합승 괜찮으세요? 이거 그런 하는 식은 거잖아요. 아니고요. 처음에 네. 합승 여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객이. 승객이 탈 네, 때 네, 탈 때 나는- 처음에 호출을 할 때 알겠어요. 미리 나는 합승할 수 있다라고 선택을 해놓으면 기사가 그걸 확인을 하고 가는 길에 태우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옵션을 만들어 놓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게 선택을 하는 분들에게는 요금을 조금 깎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미국 그렇죠. 우버는 실제로 그거 이미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싸게 한다 하면 저희 그건 싸요. 카풀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카풀을 선택하면 그거는 가격이 좀 싸. 대신 얘가 이제 가는 길을 조금 돌아가니까 조금 손해를 감수하고 그 대신 싼 요금을 한다. 이거는 사실 심야 시간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뭐 경험 많이 해보셨겠지만 저는 뭐 미국 못 가봐서 잘 모릅니다. 상상도 못했는데 아니, 한국에서 미국에서 심야- 한다네요. 한국에서 심야 시간에 많이 그 택시가 안 잡히는 경우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저 같아도 예. 합승 서비스를 해서 집에 알겠어요. 적은 요금 내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나는 면목동에서 서울역 가는데 뭐 여유 있으니까 합승하겠습니다. 네네. 라고 버튼을 눌러 놓으면 네네. 합승 손님이 걸릴 경우에 내 요금이 줄어든다. 알겠습니다. 뭐 괜찮네요. 그건 어차피 개인의 선택이니까.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 요거는 좀 많이 확대될 것 같은데요. 네. 우버뿐 아니라 이게 우티뿐 아니라 카카오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법도 바뀌었다니까. 이것도 상상의 문제인데 하나만 여쭤보자면 네. 합승 손님의 예를 들면 프로필을 내가 선택할 수 없을까요? 야. 그러니까 합승은 가능한데 아니, 예를 들면 여성분 같은 경우에 네, 네, 길 가는 길에 여성분이라면 합승하겠는데 네. 난 갑자기 남자가 타는 거 싫다. 싫다. 반대로 남자들 중에도 그런 그럴 수 분이 있을 있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난 같은 남자라면 타고 싶은데 그럴 수 여성 있네. 타는 거 좀 싫다. 어. 쉬고 싶은데 자꾸 긴장돼서 못 간다 싶으면 그렇지. 있을 수 있으니 예를 들면 여성이 타는 건 좋으나 여성만끼리만 한다. 아니면 뭐 연령대를 이후로 하고 싶다. 뭐 그런 경우 있겠죠. 취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괜히 오해받기 싫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뭐 아니면 우리가 뭐 서비스 될 거는 개발하면서 같은데요? 충분히 그것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것도 될 것 서비스 같은데요? 같습니다. 예. 재밌겠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재밌는 세상 기대해 보죠. 다 전해주신 거죠? 네. 네. 아무튼 통합 콜은 얼른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카카오가 대리 운전 콜을 인수하고 있어요. 그렇죠. 1577의 머시기를 네, 카카오 네. 대리가 인수를 하고 있어요. 예. 인수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본인만의 풀을 만드는 거예요. 그 카카오만의 풀을. 지금 그 대리운전은 1577에 5858에 부르든 1588에 7777에 부르든 1566에 뭐에 부르든 다 카카오로 가는 거죠. 아니요. 결국은 바다가 하나예요. 태평양에 다 모든 대리기사들이 모여 있고 이쪽으로 어디로 온 콜이든 떨구면 그냥 잡으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1577에 8888로 전화해서 콜이 안 잡힌다고 네. 1566에 4545로 전화하자 어차피 안 잡혀. 똑같아요. 심지어는 1566에 4545로 전화해서 콜을 잡아놨는데 기사님이 안 오셔서 1577에 5858로 뭐 이런 번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콜을 하면 여기서 손님 그 콜 딴 데서 하셨는데요? 그게 자기야. 그게 나인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바다가 하나니까. 그런데 카카오는 카카오 대리를 만들면서 별도의 자기 바다를 또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경쟁은 좋은데 네. 기사님들도 이거 단말기 2개 들고 다니면서 또 입어야 되고 예. 손님들도 예전에는 잡히면 잡히는 거가 아니면 아니고 어차피 태평양이 바다 하나니까 여기다 던져놓고 기다리면 그게 최선인데 지금 낚싯대 2개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사님들도 낚싯대 2개 던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전에 낚싯대 얘기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로 하자. 그래서 이거를 경쟁은 좋고 하나가 하면 독점이니까 안 좋으나 이런 통합 콜 부를 때 2개 낚싯대인 거 인정. 근데 낚싯대 2개 묶어서 같이 던질 수 있게 해달라고요. 기사님도
승객도 네. 안에서 바다 경쟁은 당신들끼리 하든 말든 하고. 이거는 아마 각 소비자와 기사님들이 강하게 원해도 기업들이 서로 안 할 테니 네. 이거야말로 정부가 좀 야 니네 통합콜은 좀 해라. 네. 너희들끼리 경쟁하는 건 관계 없는데 소비자들이 왜 두 번씩 던지게 하냐. 그러게 바다가 같은데. 바다가 같은데. 그건 좀 정부가 해주면 좋겠다. 아니면 또 2%가 또 국회에 가서 할 일 번거로워지니까. 많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쭤봤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예전엔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 다니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그다음에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